전에 다 밝혔듯이 부당한 시군위에 대한 청구, 그 때문에 기자회견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권혁진 의장님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의장 권혁진입니다. 바쁘신 또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기자회견도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준 결과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해줘서 어느 분 여러분께 많은 참석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회견문을 의원님들 네, 의원님들 뒤로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의회장 권혁진입니다. 지난 5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위원 정수와 광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식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다렸던 듯이 아주 신속하게 시군별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원 정수 초안 작성 시 안성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성시의회 등과의 의견 협의와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짧은 시간에 진행된 밀실 행정식 결정안 의원 정수 초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정책에도 도발하는 결정이며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개탄스럽고 참담한 형태의 분노이며 강력히 반대 투쟁을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선거 의원 정수 초안을 보면 강의원 의원은 116명에서 129명으로 13명이 늘었고 기초의원 정수는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 안성시는 지역구는 4개에서 3개로 의원수는 9명에서 8명으로 오히려 1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의 의원 정수를 보면 산정 기준이 인구수 60%, 읍면동수 40%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고농 복합지 도시인 우리 안성시 실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구수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 확정안을 우리 시처럼 지역구 면적이 방대한 자치단체는 도시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정수 초안을 경기도의 의회 그대로 상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상정한 논의 과정에 31개 시군 도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시키고 결국 다수의 결의 논리 상정한 대로 경기도 의회는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촌이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 명분 없는 선거구 획정안 저지를 위해 안성시 의회는 싸울 것이며 안성시 의회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과 같이 연합하여 선거구 획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면적도 넓고 중축 기재로 피해가 많아 지역 균형 발전에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선거구 조정으로 넓은 지역구로 변경되며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한계에 부딪히고 결코 그 피해는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원수를 줄인 초안의 결정을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의원의 정수가 감원되는 시군에 대하여 반드시 시군의회의 의견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선거구 체계는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8일 안성시 의회 의원 1동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의원 오늘 기자분들 뭐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지역구가 줄어든 데가 네, 안성시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광명, 안양, 소천, 안성 네 군데. 아, 네 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기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이 의견서가 선거구 획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면 다음 8대나 이 정도에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이 의원 수도 물론 농촌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안성시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의원의 세 분으로서는 절대 저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과제가 이제 혹시 줄어드는 4개 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네. 뭐 어떤 투쟁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안명시 의장님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도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다른 두 군데 지역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전에 들었습니다. 연합한다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거죠? 아마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더 경악스럽다는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더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이나 문화권의 뭐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에 따라서 의원수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나설 계획이신가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성 시민과 같이 또 동원될 수 있는 사회기관 단체까지 동원시켜서 교회로 싸우겠습니다. 이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들 그 사람들이 안성 출신도 있어요. 우리 교회원들은 안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100이 된 데만 골라서 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거기 독까지가. 이거 대단한 네. 100일 선거 100일 전에 이런 거 있다는 게 네, 이건 맞습니다.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방법이 좀 더 강력하게 의원님들하고 몇 차례 걸쳐 회의를 해봤지만은 솔직히 힘든 지금 싸움인데 한 지역구에서 4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이 선출되지만 8군데는 광역 같은 도의원 선거를 하는 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이 안성 시를 볼 때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건너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너가는 향이 너무 크다는 거, 발판이 너무 제가 지금 일동에도 법에서를 맡고 있지만은 일죽사안이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의원 그런
대책을 맡고 시의원이 한다는 거는 도저히 저희 그 의원들은 용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갑작스럽게 이게 켜니까 그러셨는데 네. 그 혹시 다른 카페에서 상영받는다는 소식을 언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게 아마 13일 날 열리는 경기도에 선정되기 때문에 12일 날까지는 아마 합정위에서 경기도 의원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한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시죠? 기자님 말고 그 혹시 계획된 데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들은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돼갖고 저한테 행정과에서 들은 지가 불과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접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의를 해보니까 의원님들 지금 현재 안성시에는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얘기해주면 이런 방법 자체가 지금 의원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지 못하니까는 한번 의원들 의견을 다 모아서 우선 기자회견도 해보고 교회 가서 뭐 항의 방문도 해보는데 너무 지금 13일까지 저희 시의원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기 공천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야 되고 의원들이 전체가 지금 다 바쁩니다. 그 와중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무슨 우리 의하고 합사하는 그런 뭐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다. 네네. 이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TV를 봤을 때도 국회에서도 엊그저께 통과가 된 걸로 봤고 정원수를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너무나 이거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경기도 근처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경기도 의원수를 늘린 대신에 시군 의원수가 경기도가 줄였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의원수가 경기도는 대체 인구 증가수를 비해서 30명 정도 늘리기로 그 중앙과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16명 줄고 오히려 경기도 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타협을 받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가까운 인접돼 있는 평택시를 볼 때는 의원수가 그대로 있고 도의원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쪽 의원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현행에 돼 있는 의원수 갖고도 충분히 되는데 그중 평택에서 늘렸다 도의원수를. 그래서 그거는 그 강명시나 이렇게 갈 때는 도시 지역이고 저희들은 또 도농 복합지로 돼 있고 접근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뭐 도의원 수를 늘렸다, 뭐 시의원 수를 늘렸다 그 자체는 우리 인구 비례일 때는 우리도 그대로 정책을 나눠쓰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줄인다는 상상을 여기 의원님들도 전혀 못 해봤고 아마 늘려지는 그 저기는 인구 비례에서 늘어나는 건데 여기가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18만 3천 그 정도 되죠? 저기 다문화 빼놓고 18만 3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 득표율수 한 29만 3천. 예. 근데 저 거의 다문화 쪽에는 그 투표율을 갖고 있는 수가 적을 거예요. 아마 한 1만이면 한 100명 정도나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선거의 수는 뭐 그렇게 잡을지는 몰라도 초사는 우리 안성이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픈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도 결과는 현행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의원 전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견 제출하고 나서도 네, 그리고 방법이 최대한 방법이 저희가 13일날 또 임시회에서 건장 촉구도 좀 13일날 또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대응 방법을 좀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오늘 기자를 갖고 건장 촉구하고 우선 이런 대응 방법이 이것밖에 아직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런 대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말해 지원받는 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네, 요번에 알았겠지. 요번에 알고요. 알게 된 사람은 네. 미리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대안 방법을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강력하게 이거 해나가야지 네. 그냥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이라 물론 또 1중, 2중, 3중 강강이 또 그런 지역이라 아마 시민의 대변으로 또 세 분이 활동해내는 거는 아마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분에 대해 시민에 대해 어렵지 않나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위원장 안중근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주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인원수를 뭐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뭐 저희들은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원으로 간다면 뭐 얘기할 얘기가 없는데, 제 이제 실정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선거 이 지금 저 조정이 어떻게 농민 말살로 이 정책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소규모 이제 시골만 이제 다 이게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골은 광범위한 이제 면적도 가지고 있고 거기 다니려면 자 경쟁이 힘들고, 또 이렇게 이제 인원을 따지다 보면 시골 사람들 이제 의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시골을 이제 우리 이제 도시는 대변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이제 시골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같이 이제 농업 경영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제 안정열 의원하고 이제 같은 다선거구의 이제 후보지만 실적으로 이제 이 농촌을 대변인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줄어든다 이런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에는 인구가 자꾸 아파트를 짓고 해서 늘어나지만 농촌은 먼저 인구가 자꾸 주는 추세에 대변인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소외받는 농민들이 더 이제 소외를 받는다 해서 주는 것을 결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안성 지역 신앙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이 정치 안되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찬성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위에서 또 지시받은 게 있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더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나. 네, 저 안성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단순히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했어요. 지역의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몰랐다면 자기 시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진보적인 측에서 주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랐던 것을 단순히 이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뭐 당에 대한 글로 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경기도의 기초원 정족수가 지금 줄어들거나 현행 상태가 아니고 느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지역, 농촌지역을 줄이고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했다는 자체에 저는 좀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개정합니다. 아까 우리 안정열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넣자고 지금 주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도농지역이 지금 다 줄어 지금 포천이나 우리 저 안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이고 광명이나 안양 같은 이제 도심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고요. 그래서 의원 정족수가 줄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행 9명이 8명을 줄인다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의원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하고 면적 비율을 50대 50에서 인구가 60대 40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피해를 본 것이고, 또 이제 도농 지역이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미 그때 할 당시에 의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 정족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도농 지역인 안성 지역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으로 저희들도 도당에다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시 김영식입니다. 지금 황진태 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론이 아닌 초당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고 김수축장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게 지금 밀리지를 못할 만큼 한 명을 죽였다는 거는 정말 비탄스러운데요. 그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좀 그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 저도 같이 할게요. 그래서 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협정위원회한테 강력히 얘기하는 게 현행만 유지해 주신다면 저희도 가릴 거 없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협정위원회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시 의회는 현행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예. 우리가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겠거든요. 이게 그 행동을 봐야지. 문제가 인구 감소예요. 네. 우리가 안성시가 인구 감소를 숭배할 수 있는 그동안 뭐 마사야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뭐 기업체 위치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 정규직 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대응 방안을 혹시 어떤 노력을 펼쳐오신 게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이 개발이 되려면 충족된 욕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을 보면 평택은 항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성은 그게 두 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 따라 의회에 올라가서 열심히 경제 활성화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라. 아마 국가 산단까지도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성시가 또 규제받는 형태가 엄청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받으면서 시수장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로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울고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안성은 뭐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뭔 놈의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음에 7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게 더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앞으로 더 풀어줘야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문제에서 규제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동북권이 사실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뭐 수정법에서. 예, 근데 우리 인근 지역에는 임야가 우리보다 적은 지역도 이미 10년 전에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오산, 평택, 진천, 천안 다 돼 있는데 안성은 그런 거는 전혀 자연을 이용한 개발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산업단지 이런 게 아니라 휴양림이 재밌게 들어섰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작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해서 안성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40, 70%의 휴양림이 이제 됐어요. 진천보다도 몇십 년이 늦어요. 그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부시고 뭐 새로 짓고가 개발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개발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지사님의 말씀대로 아마 그렇게 책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더 질의하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를 마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가 좀